제40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가 금산사에서 세계평화기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양국 불교를 대표해 진우 스님과 후지타 류오조 스님은 인류의 행복과 세계평화에 불교의 역할을 기원했습니다.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가 세계평화기원법회에 이어 학술 강연회를 열어 4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기아와 전쟁, 기후 환경 위기에 불교적 대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세계평화와 불국정토 구현에 협력하자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폐회했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의 교류와 화합의 장, 세계 잼버리 대회가 오는 8월 새만금에서 열립니다. 한국 스카우트 불교연맹은 한국 불교를 전 세계 청소년이 체험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이자 시대의 선각자, 교육자였던 탄어대종사 열반 40주기를 맞아 추모 사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탄어기념박물관은 탄어 스님을 이을 번역학자 양성 계획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40차 한일불교 문화교류대회가 세계평화기원법회로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양국 불교를 대표해 진우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으로 모든 이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기원하고 후지타 류오조 스님은 세계평화에 불교 공헌을 발언했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좌대를 만지며 지극정성으로 소원을 빌면 미륵 부처님께서 가피를 내려주신다는 국보 김제 금산사 미륵전.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회장 진우 스님이 108배를 합니다. 한일불교계의 미래지향적 발전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정성껏 절을 합니다. 제40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2일차를 맞아 어제 금산사 대적광전에서 세계평화기원 대법회가 봉의됐습니다. 회장 진우 스님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불교가 쌓아온 역사는 더욱 굳건해져야 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시방세계에 두루 펼쳐져서 모든 이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며 물러섬 없이 역사를 써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이란불교교류협의회 회장 후지타 류조 스님은 양국의 우위가 더욱 발전하고 세계 평화에 공헌할 수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日々刻々と変化する世界情勢の中で平和を祈り、生命の尊さを理解し、共生するいわゆる道徳性を養うために仏教の果たす役割や可能性は大きいものと言えましょう。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상임이사 도각 스님과 이란불교교류협의회 부회장 시바타 테치겐 스님은 축어문과 표백문을 통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세계 평화 인류 행복을 발언했습니다. 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양국 불교도들이 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자비 실천에 힘써 나가길 희망했습니다. 지난 46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이제는 한일 양국 불교가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부회장 주경 스님도 세계 평화를 위해 지혜를 모으고 원력을 세우는 자리가 되길 소원했습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김대현 종무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지구촌 평화를 위해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펼쳐주길 요청했습니다. 양국은 불교 문화를 통해 우호 협력 증진에 앞장섰으며 세계가 당면한 갈등과 현안에 대해 확고한 의지로 평화와 화합을 모색해 왔습니다. 한일 불교계 대표들은 40차 대회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미륵전 앞에 금목설을 심으며 인류의 미래의 부처님의 법향으로 퍼져나가기를 기원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제40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가 학술 강연회와 공동선언문으로 양국 불교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모색하며 폐회했습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는 어제 전주 라한 호텔에서 한일불교교류 40년을 되돌아보며를 주제로 학술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고문 홍퍼 스님은 불교를 매개로 동아시아로 교류의 폭을 넓혀가자고 제안하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징용에 동원돼 희생된 영령들을 아직 고국으로 모시지 못한 숙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불교교류협의회 전 사무총장 노자와 류오코 스님은 강연문을 통해 양국 불교 문화가 더욱 널리 이해되고 교류가 더욱 확대되길 기원했습니다. 한일 불교계는 기아와 전쟁, 기후 환경 위기 등 인류가 처한 현안을 깊이 직시해 불법에서 대안을 찾고 세계 평화와 불국 정토 구현을 위해 함께 실천,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대원 메딕스가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대원 메딕스 정대훈 대표이사는 어제 조계종 총무부장 호산 스님을 예방하고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 후원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정대훈 이사는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 건립될 당시부터 인연이 있어 꾸준하게 스님들을 위한 활동에 관심을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총무부장 호산 스님은 앞으로 요양병원 운영에 있어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때마다 조언을 구하겠다며 꾸준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서울 노인복지센터 회원 어르신들이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들의 쾌유를 발언하며 지원금을 모여내 훈훈함을 전했습니다. 서울 노인복지센터 관장 희유 스님은 어제 전법회관에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에게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금 70여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지원금은 서울 노인복지센터 동아리 회원들이 지난달 11일부터 24일까지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성금으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보인 스님은 어르신들의 큰 뜻을 새겨 고통받는 난치병 아이들이 병마와 싸울 수 있도록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를 순회하며 4년에 한 번 열리는 세계 청소년의 교류와 화합의 장 잼버리 대회가 올해 한국에서 열립니다. 한국 스카우트 불교연맹이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한국대회 준비사항을 공유하고 전 세계 청소년에게 한국 불교 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152개 나라에서 4만 4천여 명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청소년 행사,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스카우트 불교연맹이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국 대회를 통해 불교 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인에게 알리는 데 앞장을 서겠다며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밝혔습니다. 연맹은 합장조와 연등 만들기, 도자기 풍경 만들기 등 미국 잼버리 대회에서 크게 호응을 얻었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잼버리 법당에서 불교 전시물 해설과 명상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공유할 수 있는 나만의 상상 붓다 그리기와 함께 완성하는 소원탑 그리기 등도 진행합니다. 한국 스카우트 불교연맹장 성행스님은 세계적인 흐름을 읽어 부처님 가르침을 재미있게 담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계인들의 생각과 모습을 담아내서 더 한국적인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체험 부스도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이것을 접목을 할 수 있는지를 더 연구할 수 있습니다. 22개국이 참여하는 푸드하우스에도 참가합니다. 생명 존중과 자연 친화 정신을 담은 사찰 음식의 사상을 주먹밥과 떡볶이 등 한국 음식 문화와 접목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 스카우트 불교연맹은 조계종 포교원, 불교문화 사업단과 협업해 영우의 템플스테이 체험 등 대회 기간 이후에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국제포교사 자원봉사자와 힘을 합쳐 언어로 인한 경계도 허문다는 계획입니다. 세계 잼버리의 공식 언어가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예요. 그래서 이제 국제 보교사분들이 영어를 담당해 주시고 또 그 프랑스인이 또 프랑스어를 해주실 거라 아마도 제일 언어통이 잘 되는 종교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9개 종교. 1991년 강원도 고성에서 열린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이어 32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열리는 올해 대회는 인종과 종교, 문화를 아우르는 세계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이자 시대의 선각자 또 교육자였던 탄어대종사의 유지를 잇는 추모 사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탄어 스님의 가르침을 전승해온 탄어기념박물관은 탄어 스님 열반 40주기를 맞아 추모다래제를 봉행하고 스님을 잇는 번역학자 양성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유불선을 통달한 선지식으로 우주의 원리와 시대의 흐름을 예측했던 탄어 스님. 스님의 가르침을 기리는 탄어기념박물관이 지난 12일 열반 40주기 기념 추모다래제를 봉행했습니다. 탄어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삼지 스님, 탄어기념박물관장 혜거 스님, 참선원 선원장 무해 스님 등 2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해 탄어 스님의 가르침을 추모했습니다. 화엄경 그렇게 번역을 하시고 그 많은 책을 번역하시는데 옆에 사전이 없으십니다. 탄어 스님이라고 사전 옆에 놓고 번역을 안 하셔요. 왜 그럴까요? 다 외워버리셨기 때문에 전부가 그냥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발언하고 또 발언하는 것이 탄어 스님이 원하는 그런 제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혜거 스님은 탄어 스님의 열반 40주기를 맞아 올해 박물관 내 화엄각을 짓고 모든 경전을 자유자재로 번역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나서겠다고 원력을 밝혔습니다. 조계종 초대 중앙역경원장으로 경전 연구와 번역에 전념한 탄어 스님의 가르침은 원적 40년이 지난 지금도 후하게 진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탄어 스님 사상의 핵심을 우리는 이제 선으로 봤습니다. 화엄보다도 선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선악강설이라고 하는 테이프로 그걸 풀어서 선악강설이라는 그 녹취했던 강의록이 이제 처음 나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어서 나올 겁니다. 추모식은 3교의와 반야심경을 시작으로 헌어와 추모사,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들의 육법공양 시연 등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시대의 선각자이자 교육자, 대선사로 사회와 개인의 삶의 방향을 제시했던 탄어 대종사. 열반 40주기를 맞아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실천하려는 후학들의 노력 다시 결집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아산 마하위하라 사원이 스리랑카 3대 종파 가운데 하나인 라마냐파 종정 마쿨레 위말라 스님을 초청해 남방불교 계단인 시마 설치 인가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들어서는 남방불교 계단 시마는 내년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임승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산 마하위하라 사원이 지난 9일 남방불교 계단 시마 설치를 위한 인가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대법회를 위해 스리랑카에서 방문한 15명의 스님을 대표해 라마냐파 종정 마쿨레 위말라 스님은 대한민국과 스리랑카의 불교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이어 마하위하라 사원의 발전과 계단 건립 불사 노고를 치하하고 법회 참석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ආශිර්වාද කරනවා මෙම මහා විහාරයේ විහාරාධිපති ධම්මකිත්ති නායක හාමුදුරුවන් ඇතුළු මේ වාසික මහා සංඝරත්නයට මේ සීමාව කටයුතු සිද්ධ කිරීම සඳහා උදා උපකාර කරන 마하위하라 사원은 계단 인가 의식에 앞서 한국 불자들과 함께 소개 법회를 봉행하고 부처님의 법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스리랑카어로 계를 받은 불자들은 부처님의 정법을 받들고 정진에 매진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이어 남방불교 전통에 따라 15명의 대덕스님이 율장을 독송하며 청정 계단으로 인가를 공고히 하는 전통의식을 장시간 봉행했습니다. 남방불교 테라와다에서 계를 내리는 공간인 시마는 승단의 근본 토대로 비구계를 내리고 법을 전하는 공간입니다. 마하위하라 사원은 3년여 준비를 거쳐 인가법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건립을 시작해 내년 완공 계획입니다. 이제 내년쯤에는 여기에서 이제 완공되면 비구에게 출가를 좀 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공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여기 부처님 말씀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마하위하라 사원은 시마 건립이 남방불교 저변 확대와 안정적인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임승배입니다. 전라북도 김제 청운사가 부처님 열반 당시의 모습과 그 가르침을 담은 부처님 열반 괴불탱화를 조성해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열반 괴불탱화로는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김민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순타의 공양을 받고 편안히 열반에 든 석가모니 부처님. 부처님 발에 예배하는 가섭과 다양한 생명들의 표정에서 깊은 슬픔이 느껴집니다.
육신은 소멸되더라도 깨달음의 지혜는 영원히 살아있다는 가르침을 남긴 부처님 열반당시 모습을 대반열반경의 근거에 그린 작품입니다. 가로 8.4, 세로 4.8m로 조성된 이 대형 괴불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7호 탱화장 도원 스님을 비롯해 3명의 화원이 힘을 모아 3년 만에 완성했습니다. 토솔천에 계시는 분들, 예를 들자면 부처님 어머니 마야 부인부터 시작해서 저 바닷속에 사는 생명들과 산과 들에 있는 생명들까지 대신 천왕 임금까지 다 포함해서 열반 장소에 모였다고 그래요. 그 내용을 그린 겁니다. 옥양목에 한지를 10번 넘게 매접해 전통 안료로 채색한 괴불은 전통 방식 그대로 석채를 써 은은한 빛이 나도록 했습니다. 불편하지만 맑은 색을 내기 위해 물감을 혼합해 채색하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저는 이번에 불화로 조성을 할 때는 채색을 쌓아서 만약에 갈색을 만들고 싶으면 거기에 브라운색을 먼저 만들어서 칠하는 게 아니고 그 블랙과 그 다음에 다른 색을 그 위에 덧칠했어요. 그렇게 하면 색이 맑아지거든요. 도원 스님은 괴불을 통해 사부대중이 죽음을 성찰해 부처님 열반 사상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부처님 열반하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이 세상을 정리할 건가. 그래서 세상과 사람들에게 내 자신이 짐이 되지 않는 죽음을 맞을 것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청운사는 다음 달 8일 여는 하소백년 축제에 맞춰 점안식을 봉행하고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태고종 강릉 로교사가 국태민안과 코로나19 종식을 발언하며 시작한 천일기도를 회향했습니다. 로교사는 어제 주지 성인스님, 감로사 회주 지성스님, 마이산 탑사 진성스님 등이 동참한 가운데 천일기도 회향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성인스님은 천일기도 공덕이 모든 불자들에게 돌아가길 바라는 일념으로 정진했다며 모든 불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감로사 회주 지성스님은 천일기도 도량으로 거듭난 로규사를 중심으로 불국정토가 이뤄지길 기원했습니다. 로규사 천일기도는 2020년 9월 17일 입제해 하루 1080배 천일 동안 108만 배 기도를 성만하며 회향했습니다. 불자 국악인 김영임 명창을 비롯해 최근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보유자 인정 과정에 이의를 제기한 전승자들이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첫날 시위는 김영임 명창이 대표로 재직 중인 아리랑 보존회 한용석 사무국장이 나서 국립국악원 앞에서 보유자 인정의 부당함을 알렸습니다. 한 국장은 보유자 인정 과정에 관여한 국악원장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문화재 관리 주체인 문화재청을 성토했습니다. 이어 국립국악원을 방문하거나 거리를 지나는 시민에게 탄원 내용을 공유하고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묵개월 선생과 이은주 선생 유파는 국립국악원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6월 둘째 주 주간교계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사찰을 가장해 고액의 물품을 판매하는 유사포교당이 또다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금산 700의총 문제, 문화재청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찰을 가장해 어르신들에게 고액의 물품을 판매하는 떴다방이 또다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떴다방은 사주를 봐주거나 기념품 등을 제공하며 어르신을 현혹해 고가의 물품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사포교당은 불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사칭과 거짓을 활용해 피해를 주고 있으며 코로나 제재가 사라진 후 다시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달 31일 금산 전투와 700의총 재조명 토론회에서 이종훈 문화재청 보존국장은 금산 700의총의 의승 역사 누락 문제와 관련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장은 임진왜란 참전 의승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예산 확보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며 의승 복권 문제 해결에 구체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군 의병과 달리 의승은 국방의 의무가 없는 스님들이 중생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참전했는데요. 토론회를 통해 의승의 공훈을 선양해서
보훈 문화의 선진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지금까지 6월 둘째 주 주간 교계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제40차 한일 불교 문화교류대회가 일정을 마무리하고 개회했습니다. 코로나로 만나지 못했던 한국과 일본 불교 대표들이 4년 만에 자리를 함께해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불교 발전에 다시 머리를 맞댔는데요. 지난 4년의 공백이 무색하게 할 만큼 돈독한 믿음과 신뢰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냉랭한 한일 양국 관계에도 이런 믿음과 신뢰가 쌓이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6월 14일 수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